자, 김은둥갑 신수국 풀이를 위해서 사주 만세력을 뽑았더니 을사년, 정해월, 기해일, 을해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궁 지반수와 천반수를 구하게 되는데, 중궁 지반수를 구하니까 6이 되고 중궁 천반수는 5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구궁에다가 홍국수, 포국 원리에 따라서 각 궁에다가 홍국수를 배치하면은 이렇게 구궁의 도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표를 가지고 내년도 을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명리학과 다르게 김은둥갑은 일지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명리학은 일간이 주인공이지만은 김은둥갑은 일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수해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해궁의 지반수 사화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수해궁은 오행상으로 금에 속하는데 금궁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내가 머무르는 궁에서 비록 생조를 받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나 월일시가 모두 같은 궁에 머무르고 있고 진사궁에 미토가 투출해서 관성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앙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궁에 있는 실살, 관기가 해로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총운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총운은 세궁과 중궁 그리고 진사궁 이 세 개가 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궁만 가지고 총운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궁은 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면 되고요. 이 세궁과 중궁과 진사궁 세 개의 동체만을 가지고 내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총운을 먼저 살펴보면 이 사화는 중궁의 해수와 충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행, 이동, 여행 등으로 매우 분주다사한 한 해가 되고 매우 활동적인 한 해가 되겠고 관성과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활동에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사궁에 미토가 투출해서 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토는 사화를 기준으로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비 다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식 유용으로 금전 소비가 있는 해다. 이렇게 총운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반수 사화 위에 천반수 신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문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매우 여행, 오락 등으로 매우 분주다사하고 직업활동에 변동이 있고 한편으로 금전 소비가 많은 해다. 이렇게 내년 한 해의 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월별로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둥갑은 12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은 축인궁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은 유금이 관을 생하고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유금이 12월 1일은 일단 귀인을 만나고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 2월은 원거리 이동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동수 여행수가 있고 역시 경제적으로 약간의 재물이 들어오고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는 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력 3, 4월은 주색 유용으로 금전 소비가 많고 약간의 시비 다툼이 발생하는 해다. 그리고 이것이 팔문상으로 경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애, 잔치를 베풀고 사치에 빠지기 쉬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3, 4월은 가급적이면 충동적인 소비나
지출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력 5월 역시 지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이때 발생하는 지출은 아마 먼거리 먼거리 이동으로 인한 지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음력 6, 7월은 이 구공도에 투출되어 있지 않는 인성이 투출해서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귀인을 만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팔문상으로 계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해가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음력 8월은 역시 수입이 늘어나고 뜻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 있고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유금방은 팔여상으로 생기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쪽 방향이 최고의 길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음력 9월, 10월은 원래 세궁의 달이기 때문에 재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상승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세궁이 팔문상으로 생문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생문이라는 것은 호변성과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생문의 원래 자리는 음력 12월 1월 자리이기 때문에 생문이라는 것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궁에 생문이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음력 11월은 오화가 집안수에 투출해 있네요. 이 오화는 세궁 집안수를 기준으로 하면 도화가 되겠죠. 그래서 도화 급살이 되는데 그래서 주색 유형으로 지출이 발생을 하는 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감수궁이기 때문에 오화는 머무르는 궁으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많은 지출은 아니고 약간의 지출이 발생하고 비교적 길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내년은 대체적으로 길하고 직업활동에 변동이 일어나고 원행, 이용, 여행 등의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연애 잔치를 베풀어서 금전 소비도 한편으로는 많이 발생을 하는 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단지 내년에는 음력 3, 4월 음력 5월 정도가 약간의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자중자애하고 근신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면은 내년에는 모두 학문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운동갑 신수국 풀이를 해봤는데요. 김운동갑은 1년 신수를 살피는데 아주 유용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깊고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올 4년 김운동갑 신수국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